자, 페이지 13페이지 함수의 극한의 활용인데 이제 이 부분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좀 더 어려운 기출문제 수준으로 갔을 때 반드시 필요한 필수 개념이 되니까 잘 들어주셔야 돼요. 자, 1번 굉장히 중요한데 분수함수의 극한의 성질이야. 분수함수의 극한의 성질. 자, 무슨 얘기냐면 한번 천천히 잘 따라와봐. 1번 해놓고 분모가 0으로 갈 때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봅시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분의 gx 이런 극한식이 있다고 쳐봐. 이름을 분수함수라고 짓는 이유는 이렇게 f분의 g처럼 분수기 때문이야. 이런 게 이제 분수함수라고 부를게요. 근데 요게 예를 들어서 알파라는 걸로 뭐 했다. 이렇게 쓰면 이게 fx분의 gx라는 함수가 두 글자로 뭐 했습니다라고 부르는겨? 발산하지 않았네. 딱 알파로 뭐였네? 수렴했다라고 부릅니다. 자, 수렴이고 그 다음에 케이스가 이제 분모가 0으로 갈 때라고 했잖냐? 그러니까 이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0이다 라고 하자. 오케이? 여기까지가 가정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어떤 결론이 도출되느냐? 이걸 세트로 외워야 되는 건데 되게 쉽다. 직관적으로 먼저 설명해 볼게. 자, 머시기분의 머시기가 예를 들어 3으로 수렴을 했어요. 근데 분모만 따로 관찰해 봤더니 이 새끼 0으로 갔대. 그러면 만약에 요게 0이 아닌 숫자로 수렴했으면 0분의 3, 0분의 7 이런 거는 어떻게 돼? 무한대로 발산을 하겠지. 그럼 이럴 수는 없겠네요. 그치? 만약에 분자가 무한대로 발산을 했어. 그럼 0분의 무한대는 뭐가 돼? 또 무한대가 되겠지. 그러면 소거법에 의하여 얘가 뭐로 가야만 뭐밖에 안 남았어 선택지가? 0밖에 안 남았지. 왜? 아까 0분의 0은 대표적인 무슨 형이라 그랬고 부정형이라고 했고 부정형이니까 어찌 될지 모르는 거 아니야. 가능성이라도 있는 거 아니야. 오케이? 얘가 상수로 가면 절대로 안 돼. 100% 안 돼. 무한대로 가도 100% 안 돼. 그러면 적어도 얘가 0으로 가줘야 0분의 0이 어떤 꿍짝꿍짝 약분, 유리화 등등의 시너지를 일으켜가지고 3 같은 걸로 수렴을 했나 보지야. 오케이? 즉 결론이 뭐냐? 분수가 수렴을 했는데 분모가 0으로 가면 반드시 분 누구도 0으로 가야 된다? 분자도 0여야 해라는 명제입니다. 오케이? 명제 뭔지 기억하지? 뭐뭐면 뭐뭐다. 이거면 이거다라는 명제인 겁니다. 이해되시나? 너 또 바깥에 보고 있지 개새끼야. 죽여버린다 배제고 새끼들. 자, 아니면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증명을 해볼게. 아까 극한의 분배법칙 기억하나? 말로 하면 뭐였지? 각각이 뭐 할 때? 각각이 수렴하면 사칙연산할 수 있다지. 자, 그걸로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지금 이건 약간 직관적인 판단이었고 증명을 해보면 자, 보십시오. F분의 G 지금 두 글자로 뭐 했습니까? 수렴, 알파야. 알파예요. 수렴했습니다. G, FX란 친구 0으로 뭐 했습니까? 수렴했지. 그러면 각각을 무슨 셈 할 수 있어? 사칙연산. 그러니까 내가 fx분의 gx라는 함수랑 f라는 함수를 곱한 이 놈의 쉐끼에다가 리미트를 취한 걸 분배법칙 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면 당연히 리미트 f분의 g와 리미트 f로 분배가 될 텐데 f분의 g가 뭐고? 알파. f의 극한이 0. 그럼 곱하면 뭐야? 0. 근데 요거는 결국 이것도 약분하면 리미트 뭐임? 그래서 리미트 g가 뭐다? 0이다라고 증명이 되지. 오케이? 뭐 증명은 이렇게 되는 건데 이해는 아까 했었던 직관적인 판단을 하면 돼.
분모가 0인데 숫자 1이면 이게 어떻게 수렴을 하니? 안 돼. 0분의 무한대면 어떻게 수렴을 하니? 안 돼. 그럼 0분의 0꼴이어야 수렴할 가능성이라도 있지. 그럼 일단 분자가 0으로 가긴 해야지. 이해돼요? 자, 이게 어떤 식으로 문제에 출제되는 거냐면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칠판 보시면 돼요. 책에 없는 거 그냥 보여드리는 겁니다.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마이너스 2 요게 b다. 이때 a랑 b를 구해보세요. 이런 문제 나왔다고 치자. 일단 항상 이 마인드는 꼭 기억해야 돼. 극한을 계산할 때 써둬야겠다. 극한을 처음 만나면 반드시 뭐부터 해봐야 되냐면 대입하여 꼴 관찰부터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플러스의 1분의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의 1. 이거 정형이야 부정형이야? 그렇지. 너 봤더니 그냥 2분의 5잖아. 그렇지? 자, 이런 식으로 일단 이게 위험한 친구인지 안 위험한 친구인지 넣어봐야 안단 말이야. 그래서 반드시 뭔가 극한식이 주어져서 일단 넣어봐. 그래서 안전한 친구는 그냥 보내버려. 위험한 친구, 즉 무한대로 가거나 어느 쪽에서 0으로 가는 게 위험해? 분모에서 0으로 가는 게 있어. 아, 그러면 저 새끼 뭔가 내가 없애줘야 되는 친구나라고 생각을 해줘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관찰해보세요. 분모 어디로 갑니까? 0으로 가네. 근데 분수함수 전체가 뭐 했네? 수렴했네. 그 말은 요 개념에 의하여 분자 또한 어디로 가야 하니? 0으로 가야 하니 땡땡. 1을 대입해보자. 1 플러스 a 마이너스 2가 얼마다? 0. 그래서 a는 얼마가 돼야 돼? 1. 그럼 b를 구하러 가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그래서 어쩌라고를 봐야 돼. x-1분의 x의 제곱 플러스 x-의 2입니다. 얘 뭐 해주면 끝나겠네. 인수분해, 약분하니까 뭐 남디? 그럼 그냥 이제는 정형 얼마네? 3.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이게 첫 번째 분모가 0으로 갈 때입니다. 그럼 상혁아 분모가 0으로 갈 때 했으니까 이제 뭐 해보게? 오, 까비. 분자가 0으로 가볼게요. 자, 봐봐. 왜 무한대일 때 안 하냐면 아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뭐 딱히 뭐 고민할 게 있었어? 없었어? 없었잖아. 차수 비교해서 차수가 똑같으면 개수 비교하면 되고 분모가 더 차수가 높으면 제로, 분자가 더 크면 뭐야? 무한대. 이미 판단 끝이니까 좀 고민해야 될 건 0분의 0꼴이 제일 중요해요. 자, 그래서 분자가 0으로 갈 때 봅시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분의 gx가 일단 알파라는 거로 수렴을 했어. 이거이고 그 다음에 리밋도 x가 a로 갈 때 분자하니까 누가? gx가 0으로 간다. 인 상태를 보자. 그랬을 때 이게 가정이야. 이거라고 하자. let 이거. 그러면 과연 어떤 결론이 도출될까? 자, 뭔가 느낌이 비슷하니까 당연히 뭔가 이럴 것 같긴 해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즉 분모도 0여야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것 같단 말이야. 다시 한번 천천히 곱씹어보고 진짜 이래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주세요. 자, 분수함수가 알파, 뭔지 모르지만 뭔가 수렴을 했고 분자가 0으로 갔어. 분모도 꼭 0으로 가야 하는지. 그렇지. 너 또 이게 빛났네 갑자기. 가끔 빛나네요. 자, 무슨 말이냐면 리미트 fx분의 gx가 0이야. 근데 리미트 gx가 0이야. 그러면 fx 같은 게 3으로 수렴하고 gx 같은 게 0으로 수렴해가지고 0이 됩니다. 당연히 맞는 말이고
fx가 7 같은 걸로 수렴했고 분자가 0으로 가니까 얘가 0으로 수렴했습니다. 이럴 수도 있잖아. 즉 분모가 0으로 가야 될 당위성이 있어 없어? 없지. 저 상태에서는. 무한대? 어디가 무한대요? 분모요? 분모. 맞아요. 무한대일 수도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거다라고 말할 수 있냐 이거야. 아니잖아. 그럼 지금 이 명제는 틀린 명제예요. 옳은 명제로 고칩시다. 자, 책 봐보시면 요 1번에 있는 요 알파 부분하고 2번에 있는 알파 주변이랑 조금 달라요. 그치. 앞에서는 알파에 대한 제한 조건이 있어 없어? 없지. 근데 여기에는 알파가 0이 아니다가 붙어 있어. 왠지 다시 한번 곱씹어보자. 이게 민찬이가 아까 관통해버린 부분인데. 만약에 0이었다면, 그지? 방금처럼 이게 수렴값이 0이면 분자가 0으로 간다고 해서 분모가 0으로 가야 될 당위성이 없어요. 당위성이 없다고. 그 말은 문제를 풀 때 필요한 정보를 뽑아낼 수가 없다는 거야.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실제로.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fx 분의 x 빼기 3이 0이다. 뭐 어쩌라고야, 그지? 왜? 얘가 1로 가든 0이고 3으로 가든 0이고 7로 가든 0이고 무한대로 발산돼도 0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단서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고. 그런데 만약에 이게 0이 아니라 1이면이야. 분자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데? 0으로 가고 있는데 3분의 0이 1이 될 리가 없고 무한대분의 0이 1이 될 리가 없잖아. 무한대분의 1. 이건 제로예요. 3분의 1이 아니라 0이지. 0. 이건 제로예요. 3분의 0. 이것도 제로예요. 1이 될 수가 없어. 1이 될 가능성이라도 생기려면 분모도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서 결국 뭐분의 뭐꼴이 돼서 0분의 0꼴이 돼서 뭐 꿍짝꿍짝 유리화하거나 루트하거나 하겠지. 그게 1이었나 보지로 갈 수밖에 없지. 자, 이 두 개의 차이예요. 분모가 0으로 갈 때는 수렴값이 뭔지를 딱히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분자도 0이면 돼. 근데 분자가 0으로 가면 수렴값이 0이 아닌지를 꼭 보시고 아니야! 그러면 gx, 아니 분모도 똑같이 0이어야 돼요. 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개념 때문에 밑에 뭐 example은 너무 쉬운 거라서 이건 좀 빨리 풀어버리고 잘 알아들으니까 좀 더 어려운 얘기를 좀 해줄게요. 예제 빨리 풀고 필기 좀 할게. 예제나 빨리 봅시다. 야, 에이, 너무 쉽다. 야, 분모 어디로 가고 있니? 0으로. 그럼 분자도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그래서 이렇게 쓰시다. 문제 풀 때 이렇게 하세요. 분자가 0으로 간다 땡땡. 이렇게 꼭 문제 풀 때 써. 그래야 내가 이게 뭐 한 건지를 안 까먹어. 그래서 a 플러스 b가 얼마다? 0이다. 그러고 나서 미지수를 다시 한 문자로 줄이려고 x-1분의 해놓고 ax 더하기 b 자리를 뭘로 바꿔버리면? 마이너스 a로 바꿔버리면 이거 그냥 약분이 되는 것 같은데 얼마로? a로. 근데 그게 얼마래네? 문제에서 2라네. 그러니까 b는 얼마다? 마이너스 a구나. 됐죠? 여기까지는 이제 기본이고 잘 알아들으니까요. 내가 수능 수업 때 할 얘기까지 지금 다 해드릴게요. 물론 너무 어렵게 가진 않을 거야. 자, 14페이지 하단에 빈 공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좀 필기를 하자. 자, 번호는 그냥 3번이라고 할게. 왜냐면 오른쪽 위에 2번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가 있으니까 그 밑에 필기하는 느낌으로 3번 하고 해주시고 다항함수의 결정이라고 필기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싹 다 필기 해주세요. 자, 그래놓고 1번 x가 무한대로 갈 때 땡땡 해놓고 최고차항에 대한 정보라고 쓰겠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좀 채워가 볼게.
문제에 이런 조건이 주어졌다고 치자. fx가 다항함수예요. 그런데 첫 번째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의 n승 분의 fx. 요게 제로라고 치자. 땡땡. 자, 지금 분모가 몇 차식이라는 거야? n차식이야. 다항함수라고 했으니까 fx도 뭐 x 몇 승 이런 느낌이에요. 그 말은 크게 이거 뭐 분의 뭐 꼴이야? 무한분의 무한꼴. 아, 그러면 이거 일단 최고차 수가 같은지를 봐야 돼. 근데 지금 봐봐. 0으로 수렴했다는 건 어느 쪽의 차수가 컸다. 엉덩이가 무거웠다. 그 말은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아, f라는 친구는 몇 차 이하의 다항식이겠구나. n차 이하면 안 되지. n차는 그렇지. n-1차 이하의 다항식이구나 라는 걸 얻을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fx가 몇 차인지 이런 정보들을 찾아가지고 fx의 식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어렵게 출제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걸 한번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똑같이 x의 n승분의 fx가 써놓고 이번엔 얘가 무한대로 발산을 했다고 치자.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일까, 상혁아? 그렇지. 얘는 n 플러스 1차보다 더 이상 이라는 걸 알 수 있겠고 한마디 더 첨언을 하면 and 최고차의 개수가 부호가 뭐게? 왜? 나 무슨 무한대라고 써줬으니까. 플러스 무한대라고 써줬으니까. 그치? 만약에 저기가 마이너스 무한대였으면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었겠지 뭐. 그죠? 자, 그러면 세 번째. 그냥 글씨 연습 때문에 똑같은 거 세 번 쓰는 거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n승분의 fx 또 쓰세요. 리미트 아직 여러 번 안 써보라고 계속 반복함. 근데 이게 만약에 는 k라고 하자. 단 k는 0이 아닌 거예요. 자, 아 이제 0이 아닌 걸로 수렴했어. 그 말은 분모 분자의 차수가 뭐 했네? 같았네. 게다가 k로 수렴했는데 분모는 최고차의 개수가 얼마야? 1인 거지. 그럼 fx는 정확히 뭐 곱하기 뭐의 몇 승으로 시작해야 되는 친구인 거야. 그렇지. f는 k 곱하기 x의 n승. 물결 이렇게 합시다. 뒤는 모르니까요. 오케이? 자, 이런 정보를 통해서 아, fx가 2차식이구나, 3차식이구나 이런 거를 알아낼 수 있는 단서가 될 거라고. 이해되냐? 세 번째 방법인데. 지금 분모, 분자 일단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야. 네. 0이 아닌 입분글로 수렴을 했어. 네. 그러면 분모 분자의 차수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왜냐면 엉덩이가 크면 제로, 대굴박이 크면 무한대가 될 거니까. 딱 비율이 좋으니까 K 같은 걸 수렴한 걸 거 아니야. 근데 그러면 이제 뭐랑 뭐를 비교하면 돼? 최고 차항의 개수를 비교하면 되는데 얘는 1 곱하기 x n승이니까 얘는 K 곱하기겠지. 물론 문제에 따라서 이러면 돼. 봐봐. 만약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x 세제곱 분의 fx 이게 4예요 이러면 어련히 잘 알아먹고 뭘로 시작하면 돼? 8x 세제곱 시작하면 되겠지. 그런 유도리는 알아서 발휘하시고 예를 들어 그냥 1로 쓴 것 뿐이라고.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갑니다. 이번에는 x가 0으로 갈 때 그 옆에 최저차항의 정보라고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예시를 좀 먼저 보여드리고 할게. 예시도 같이 필기해보자. 아직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예를 들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의 제곱 분의 2x의 제곱 더하기 3x
얘가 과연 어떻게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 지금 분모도 0으로 가고 분자도 0으로 가니까 0분의 0꼴이라 그냥 단정 지을 수는 없어. 그럼 조금 뭔가로 나눠보거나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 이거 무한대 아니야. 무한대 아니에요. 0이에요. 2라고 대답하시면 안 된다잉. 그러면 좀 조작을 해볼까? 리미트. 야, 일단 분모 분자 좀 뭐 건드려볼까? 뭐 나눠볼 거가 있나? 뭐 해볼래? x제곱으로 나눠볼까? 그러면 2 더하기 몇 분의 3? x분의 3 이렇게 써지겠네. 그러면 얘는 발산을 해? 안 해? 아니, 수렴을 해? 안 해? 안 하지. 그럼 뭐가 돼? 0분의 3인데. 자, 여기서 물론 발산하는 건 맞아. 근데 조금 더 너희 잘 알아들으니까 일부러 좀 어려운 얘기를 할게요. 얘들아, 리미트 뭐시기가 무한대로 간다는 건 발산하는 것 중에 진짜 양의 무한대로 가는 것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건 당연히 무한대로 간다고 할 수 있어.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는 건 이건 무한대로 간다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지. 왜냐면 무한대인 것 같다가도 마이너스인 것 같다고 막 그러지. 이런 건 뭐라고 쓸 수가 없어. 자, 그러면 리마인드. 얘들아, 극한 값은 항상 뭐랑 뭐로 봐야 돼? 좌극한, 우극한을 봐야 되지. x분의 3이라는 건 우리가 고1 때 배웠던 대표적인 무슨 함수야? 유리함수지. 0으로 보내봐. 양방향에서. 정해지니? 없지. 그러니까 쟤는 무한대라고 쓸 수가 없어요. 그냥 땡땡 없음이라고 써야 돼요. 또는 발산이라고 써야 돼요. 오케이. 이 미세한 표기 차이를 좀 알아줘요.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그래, 그렇단 말이야. 그러면 이번에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의 제곱분에 3x의 세제곱 플러스 4x의 제곱을 봅시다. 얘도 그냥 약분하면 될 듯. 그러면 리미트 해놓고 뭐가 됨? 3x 더하기 4가 됨. 그냥 약분하면 되니까. 그러면 얘는 뭘로 수렴해? 4로 수렴할 거야. 이건 뭐 쉽다. 그러면 하나만 더. 리밋 또 x가 0으로 갈 때 x의 제곱분에 4x의 4제곱 더하기 5x의 세제곱을 보자. 또 약분해보자. 뭐가 되는겨? 4x의 제곱 더하기 5x. 근데 x가 0으로 갔는데 얼마냐? 자, 세 가지로 예시를 봤고요. 좀 정리를 해볼게. 지금 분모는 다 몇 차식이야? 다 2차식이야. 근데 뭐가 달라졌냐면 분자에서, 자, 내가 미리 최저차항이라고 했었지. 최저차항 주목해보자. 최저차항이 몇 차? 1차. 최저차항이 몇 차? 2차고 최저차항이 3차야. 자, 여기서부터 조금 고등학교 1학년 때 알고 있었던 내용이지만 수투 때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를 물어볼게요. 쭉 내림차순 정리를 했을 때 x의 세제곱으로 끝나는 건 x의 몇 승 곱하기 뭐식이다로 묶을 수 있는 거야? 당연히 3승으로 묶을 수 있지. 즉 어떤 다항함수를 내림차순 정리했을 때 가장 낮은 차수가 바로 인수 x를 몇 개 갖고 있냐라는 뜻이지. 이해돼요? 인수라는 단어가 수투에서 존나게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고1 때 배웠던 인수정리 그 파트가 매우 중요해. 이해돼요? 그러면 설명을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볼게. 그럼 이해가 더 잘 될 거야. 분자는 x라는 인수가 몇 개 있어? 그렇지. 얘는 인수 x가 1개 있고요. 분모는 몇 개 있는 거야? 2개 있는 거지. 뭐 당연히 x제곱이니까요.
아니요. 3x의 세제곱 더하기 5x의 제곱은 x제곱과로 3x 플러스 5로 묶을 수 있지. 그 말은 x란 인수는 2개, 3x 더하기 5란 인수가 하나, 이렇게 있는 거였잖아. 이게 고일대는 인수전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4승이면 거꾸로 3이고 4니까 몇 개밖에 못 묶어? 3개밖에 못 묶어. 여기가 이제 3 더하기 5x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는 인수 x를 몇 개 가져? 3개 갖고 3 플러스 5x를 몇 개 가져? 하나 갖는다 이렇게 읽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최저차항이 3차식인 건 인수 x가 3개라는 뜻이라고. 그래서 얘가 최저차항이 1차잖니? 그러니까 인수 x가 1개 있다고. 그리고 우리 0분의 0꼴은 아까 예시 중에 이런 거 봤잖아. 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 곱하기 x 플러스의 1분의 x-1 곱하기 x의 제곱 플러스 이런 게 있다고 치자. 무서운 건 누구만 무서운 거야? x 빼기 1만 무섭지 나머지 이런 새끼들 그냥 2로 가고 2로 가고 그냥 안 무섭지. 숫자로 가면 돼. 즉 0분의 0꼴에서 당연히 무서운 건 0으로 가는 그 인수만 무섭지 나머지는 안 무섭다고.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x가 0으로 가기 때문에 인수 x에만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야. 나머지 친구, 이거 묶으면 사실 묶으면 x 걸 2x 더하기 3이잖아. 그치? 근데 그 2x 더하기 3은 어차피 어디로 가? 3으로 가. 안전하잖아. 안전한 애는 빼고 보자고. 위험한 애만 보자고. 오케이? 자, 그래서 분모의 인수가 2개고 분자의 1개입니다. 약분해봐. 그럼 어느 쪽에 인수가 남아요? 그치? 분모의 인수가 나와요. 자, 이때 인수라는 건 뭐냐면 0이 될 친구라는 뜻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분모는 0으로 가고 분자는 안 가니까 수렴을 해, 안 해? 안 해. 그치? 그 다음 두 번째. 야, 개새끼 다리 그만 떨고 핸드폰 샤프 지랄 그만하세요, 진짜.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딸깍딸깍 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수심으로 오는 거안 나와. 이따 하세요. 상이가 볼펜 좀 샤프 빌려주든가. 샤프 있어요. 시발려라 있으면 왜 그걸 안 꺼내고 지랄이야. 우리 화목반 되게 재미진 한 달이 되겠군요. 자, 봐봐.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 거야, 계속. 자, 두 번째. 분모는 당연히 인수 x 몇 개야? 2개지. 그리고 분자도 최저차가 몇 차? 2차. 그게 무슨 말이라고? 인수 x로 묶으면 x의 몇 승까지밖에 못 묶어? 2승까지밖에 못 묶어. 인수 x가 2개야. 그러면 얘를 약분을 해주면 이제 더 이상 무서운 애가 분모도 분자도 있어, 없어? 없지. 없어분의 없어야.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수렴을 했지.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하니까 이제 마지막 또 이해가 될 겁니다. 밑에 있는 친구는 분모에 인수 x가 2개 있는데요. 분자에는 인수 x가 몇 개 있으니까? 3개 있으니까 약분을 하면 어느 쪽에 남아? 분자 쪽에 인수가 남아요. 인수라는 건 결국 뭘로 가는 친구라고? 0으로 가는 친구라고. 이 말 잘 기억해도. 그러니까 없다는 건 0이 아닌 수로 간다는 뜻이니까. 분자가 0으로 가니까 어디로 간다? 0. 아까 얘는 발산이었던 거지. 됐음?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제 요거를 정리해서 아까 1번에 있었던 이런 일반화된 얘기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의 n승분의 fx 요게 발산할 때 0 아닌 수로 c 단 0이 아닌 걸로 수렴할 때 0으로 수렴할 때 각각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보자. 자, 발산을 한다는 건 생각해봐. 약분을 했는데 미처 분 어느 쪽에 남아버려야 발산해? 분 뭐에 남아야 발산해버리지? 그 말은 n개보다 더 많이 가졌다, 적게 가졌다?
적게 가졌다. 그래서 f는 인수 x를 몇 개 이하 갖는다? n-1개 이하 갖는다예요. 그래야 미처 분모에 약분하지 못한 게 남으니까 0분의 뭐시기니까 발생할 거라고. 자, 그러면 는 0 되는 거 먼저 씁시다. 얘는 f가 분모에 있는 건 싹 다 약분을 하고도 분자에 남았으니까 0이 돼버린 걸 거 아니야? 그러니까 f는 인수 x를 뭐보다 몇 개 이상 가져? n 플러스 1개보다 더 많이 가질 거예요. 자, 그러면 딱시인 건 뭘까? 뭐 여기서 봤다시피 둘이 인수의 개수가 뭐 한 거야? 같은 거지. 그러고 이 예시로 돌아가서 수렴값이 뭐였니? 4였지. 그 이유가 뭘까? 최무슨 차항의 개수비? 최저차항의 개수비지. 자, 그래서 이게 C라고 하는 건 여기 개수 1이니까 비율이 C라는 건데 분모가 1이야. 그 말은 F라는 친구는 쭉 위에서부터 내림차순 정리해왔을 때 최저차항이 X의 몇 승이면서 N승이면서 그 개수는 뭐였다? C였다는 거지. 이거 이해됐어? 네. 그럼 좀 더 어려운 얘기 해볼게. 이거 할까 말까 방금 1초 고민했는데 해볼게. 얘는 봐봐. 일단 쓸 테니까 알아먹을 수 있는 봐봐. 얘는 x의 n승 곱하기 qx 단 q0는 c다. 이게 같은 말인 거 이해되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걸 이해 못할까봐 할까 말까 하는데 같은 말인 걸 이해되면 너무 굿이야. 자, 뭔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봐봐. 플러스 3x의 제곱 이렇게 내림차순 n식이 있다고 치자. 그럼 당연히 얘는 맥시멈 x의 몇 승까지밖에 못 묶어. 그러니까 x제곱으로 묶으면 요 앞에 있는 친구들은 분명 뭐 몇 x의 몇 승 뭐 이런 식으로 다 x가 남을 거 아니야.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이 새끼만 떨렁 뭐로 남아? 3으로 남지. 그렇게 묶고 남은 얘를 내가 지금 무슨 x로 표현한 거야? qx로 표현했고, 그러다 보니까 요 x자리에 다 뭐를 집어넣으면 얘만 딱 나와? 0 집어넣으면 나오잖아. 그걸 표현한 거야. 됐지. 한 방에 이해한 사람은 똑똑이에요. 고1 때 나머지 정도 열심히 공부하신 거예요. 이해됨?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야. 빈 공간 좀 더 있으면 밑에다가 쓰시면 돼요. 나는 없으니까 위에다가 쓸 건데. 예를 들어 이런 문제가 있다. 한 10초 기다릴게. 필기하세요. 자, 문제 하나만 볼게요. 리밋도 x가 무한대로 갈 때 x의 세제곱 분의 fx가 3이야. 그 다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의 제곱 분의 fx가 4야. 하나씩 해석해보자. 자, x가 무한대로 갈 때는 최무슨 차항에 대한 이야기? 최고차항에 대한 이야기. 근데 3으로 딱 수렴했다는 건 fx가 뭘로 시작해야 돼? 3x의 세제곱으로. 맞지? 그 다음 x가 0으로 갈 때는 최무슨 차항에 대한 이야기? 저차항에 대한 이야기. 그게 4로 수렴했다는 건 fx가 뭘로 끝난다는 얘기? 4x의 제곱으로 끝난다는 얘기.
근데 당연히 다항함수란 문제가 주어지면 3차랑 2차 뭐 그 사이에 있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f는 3x의 세제곱 더하기 4x의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특정 짓는 문제가 고3 기준에선 뭐 쉬운 4점 정도의 문제다 이거야. 알아먹을 수 있지. 알아먹으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야. 이건 다항함수라고 내가 방금 말했죠. 좋은 질문이에요. 근데 수투에는 그런 거 안 나옵니다. 다 다항함수만 나와요. 대슈. 오케이. 그러면 한 발자국 더 나아갈게요. 한 발자국 더 나가볼게. 공간이 없니? 그냥 머리에 집어넣어 그러면. 아니면 다음 페이지는 너무 어둡나? 어둡네. 미안해. 그럼 눈으로만 보든가 알아서 해. 비슷한 얘기 할게요. 3번인데 뭐 할 거냐면 여기만 뭐 2의 프라임인데요. x가 0으로 간다를 x는 a로 간다로 바꿔볼 거야. 자, 봐봐. 완전히 똑같은 얘기니까 딱히 필기 안 해도 괜찮거든? 진짜 안 해도 돼. 이해만 해봐요, 그러면. 대신 뭐만 좀 추가해 줄 거냐면 이것만 좀 추가해 줘. 아까 2번에 x = 0일 때 있잖아. 최저차항의 정보라고 필기하셨을 거 아니야? 그 앞에 일부러 비워놨거든. 일부러 안 써놨거든. 요렇게 열어주고 x로 내림차순 정리했을 때 라는 걸 써주세요. x로 내림차순 정리했을 때의까지를 좀 붙여주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그냥 쭉 봐봐. 내가 비슷한 얘기를 할 건데 뭘 할 거냐면은 x가 a로 갈 때를 해볼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얘는 뭐일 때 최저차항의 정보겠어? 똑같이 쓸 건데 이 부분만 뭐로 바뀌겠어? 이게 감이 잘 안 오는 건 괜찮아. 아직까지 그 인수에 대한 얘기가 여기 아직 연결지 않은 거야. 자, 얘들아, 인수 x가 중요하다고 한 건 뭐냐면 인수라는 게 뭐야? 지금 0으로 가는 새끼라고 했잖아. x가 0으로 갈 때 누가 0으로 가? x가 0으로 가. 그러니까 이건 x가 주인공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x가 a로 갈 때 주인공이 되는 건 인수 누구겠어? 그렇지. 얘는 다 똑같은데 인수 x-a로 바꿔서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 잠깐 배경 지식으로 돌아가서 고등학교 1학년 얘기를 좀 해볼게. 자, 봐봐. F형은 3이다 라는 정보는 fx를 쭉 풀었었을 때 무엇에 대한 정보야? 상수항에 대한 정보지. 그러면 f1은 2다라는 건 어떨 때의 정보야? 그치. 이걸 1,1을 지난다고 해서 괜찮지만 fx를 뭘로 내림차순 정리했을 때? x-의 1로 내림차순 했을 때의 무슨 항? 상수항이라고 이해할 수 있지. 뭐 당연히 넣어봐요. 맞잖아. 1 대입하면 다 죽잖아. 얘만 남잖아. 오케이? 이 정도 이야기. 즉 f의 a가 뭐 k다라는 것은 x-a로 내림차순했을 때의 상수항이 k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상수항이라고 우리가 해왔지만 엄밀히 말하면 뭘로 내림차순했을 때? x로 내림차순 정리했을 때 상수항이라는 게 생략돼 있었을 뿐이야. 정도를 공부를 하고 왔었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내용은 다 똑같아.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의 n승 분의 fx 이게 만약에 0으로 간다면, 만약에 이쁘게 간다면, 만약에 이게 발산한다면이에요. 안 써도 돼. 똑같거든 진짜로. 나도 대충 쓸겨. 왜냐면 똑같거든. 봐봐. 자, 분모에 지금 0으로 가니까 무서워가 몇 명 있어? n개 있어. 근데 0으로 수렴했다는 건 분모를 싹 다 약분하고도 분자에 더
많이 있었다는 거지. 그래야 약분하고도 남으니까 분자가 0 가니까 0 같던 거지. 그래서 얘는 F가 인수 x-a를 몇 개 이상 갖는다? n 플러스 1개 이상 갖는다야. 왜? 0으로 수렴했잖아. 지금 분모에 나 0으로 갈 거야 라는 새끼가 n명이 기다리고 있어. 이거를 다 약분하고도 분자에 x 빼기 a가 있어야 0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n개보다 더 많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n 플러스 1개 이상. 그리고 이 말과 완벽하게 같은 말이 뭐냐면 f를 누구로 내림차순 정리했을 때 x-a로 내림차순 정리했을 때 최저차항이 n 플러스 1 이상으로 끝난다라는 뜻이야. 이거 그냥 x로 했을 때 너네 잘 이해했어. 그렇지? f가 봐봐 아까 했던 거 x로 설명할게. 그냥 a가 제로였던 게 방금 했던 건데 일부러 a로 바꾼 거 좀 어렵게 보여주는 것 뿐이야.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4승, 3승 뭐 이렇게 있다고 치자. 얘는 x로 최대한 묶으면 x 몇 개밖에 못 묶어. 2개밖에 못 묶어.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인수 x가 몇 개 있다라고 읽으면 되고 2개 있다라고 읽으면 되고 이렇게 풀어헤 친 대로 보면 최 무슨 차항이 저 차항이 이 차랑 똑같은 얘기라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발산이면 분모를 약분을 미처 다 못했어. 그러니까 분모에 남았겠지. 그래서 f가 n-1 이하 갖고 있을 거고 그 말은 얘를 내림차순 x 빼기 내림차순 하면 저 밑에 n-1보다 더 낮은 데까지도 더 써진다 이겁니다. 아까 x로 했던 거를 그냥 x 빼기로 바꾼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필기할 필요는 없는 건데 생김새가 낯설어서 좀 어려워하고 있는 것뿐. 그러면 당연히 얘가 당연히 제일 중요할 건데요. 딱 이쁜 걸로 수렴했대. 0이 아닌 수로. 뭔 소리야? f가 인수 x 빼기 1을 정확하게 몇 개 갖고 있고 n개 갖고 있다. 또는 얘를 내림차순 정리를 하면 뭘로 내림차순 정리하면 x-a로 내림차순 정리하면 x-a의 몇 승으로 끝나고 n승으로 끝나고 c로 수렴한다는 건 여기가 c다. 그렇지. 요거를 완벽하게 곱씹어서 이해하면 고3 기출도 풀 수 있게 됩니다. 됐냐? 오케이. 물론 이것만 갖고 아직 완벽하게 이해는 안 되겠지만 써놓고 여러 번 읽어보면 언젠가 유레카가 될 거예요. 예시를 한번 같이 칠판에 풀어보자. 이해했는지 보기 위해서. 한번 같이 풀어볼게. 봐봐. 리밋 또 x가 무한대로 갈 때 x 세제곱분의 fx는 2다. 그 다음에 리밋 또 x가 0으로 갈 때 x가 2로 갈 때 x-2의 제곱분의 fx는 3이다. fx를 구해주세요. 자, 이걸 보자마자 얘는 뭘로 시작하는구나? 2x의 세제곱으로 시작을 하는구나. 근데 얘를 보고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얘는 쭉 뭘로 내림차순 했을 때 x-2로 내림차순을 쭉 했을 때 마무리가 뭐구나? 3 x-2의 제곱이구나. 이 두 개의 사실을 조합해봐. 어차피 3차 다음이 2차야. 즉, 잘 합쳐봐. 불러봐. 얘는요, 최고 차항의 개수가 2이다라는 정보밖에 없는 거지 꼭 2x 세제곱으로 생겼다는 게 아니요. 핑크를 보슈. 뭘로 내림차순을 해야만 이렇게 끝난대. 그래서 x 빼기 2로 내림차순 정리해야만 이렇게 끝나.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무조건 x 빼기 2로 내림차순 했었어야 된다고. 즉 뭐야? 2괄호
x-2의 세제곱 플러스 3x-2의 제곱이다라는 거예요. 얘는 진짜로 이렇게 생겼다는 게 아니라 최고차의 개수가 2예요라는 정보밖에 없다고. 그냥 이렇게 생겨도 2 붙으면 최고차의 개수 2가 맞잖아요. 그리고 x 빼기 1의 내림차순 정리했을 때 마무리가 3으로 되면 된다. 이런 얘기야. 물론 오늘 풀게 될 셈에는 이런 x가 a로 갈 때까지는 없을 거야. 0으로 갈 때까지밖에 없겠지. 0으로 갈 때는 아까 예제를 들어봤고. 됐나?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너네가 풀게 될 수준으로 조금 다운그레이드 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봐봐요. 이것도 그냥 예시야. 봐봐. 오늘은 이런 걸 좀 많이 보게 될 거야. x가 1로 갈 때 x-1에 fx 이게 3이다. 자, 이 식을 보고 네가 알아낼 수 있는 사실을 다 알아내줘봐. 그치. 얘는 fx를 뭘로 내림차순하면 x-1로 내림차순 해야만 반드시 뒤가 뭐로 끝난다? 3괄호 x-1로 끝난다. 맞죠? 자, 똑같은 이야기이긴 하나 당연히 아까 봤던 다른 관점에서 보면 분모가 어디로 가니까? 0으로 가니까 분은 어디로 0으로 가자. 분자도 0으로 가자. 그래서 f1은 3이다. 그죠? 이렇게 얻어도 괜찮고, f1이 3이 아니지. f1이 0이다. 라는 정보도 추가로 얻을 수 있겠지. 근데 어차피 f1은 0이다라는 거 이렇게 써버리면 한 방에 이미 이 내용 안에 들어있는 이야기니까 얘를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게 제일 좋을 것이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여러분에게 드릴 어려운 이야기고요. 이제 쉬운 얘기로 돌아올 겁니다. 아까 14페이지에 있었던 2번 보세요. 이건 너무 쉬워서 그냥 대충 쓱쓱쓱 하고 끝내버릴게요. 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함수의 대소관계 이렇게 나와 있다. 이것도 일종의 명제거든요. 오케이. 자, 그래서 한번 봐봐. 가정이 이렇게 돼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알파. 그 다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는 베이타 라고 하자. 여기까지가 가정임. 우리 명제 배우는 거야. 그러면 뭐다? 라는 명제가 이제 참인 명제야. 바로 뭐냐면 fx보다 gx가 크면 알파랑 베타의 대소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자, 오늘 처음 배웠던 거에 복습. 극한은 세 글자로 뭐다? 목적지다. 오케이. 그 말을 곱씹으면서 F랑 G가 지금 둘 다 알파랑 베타 뭔가로 수렴을 한대요. 근데 함수는 G가 항상 크대. 그랬을 때 F의 목적지인 알파와 G의 목적지인 베타의 대소관계를 물어보고 있는 거야. 당연히 이럴 리는 없겠지. 뭐가 들어가야 될까? 이게 들어가야 되겠지. 근데 이게 맞을까? 아까 극한값은 방금 뭐라고? 목적지니까. 오, 좋아요. 같을 수 있죠. 예시를 들어보면 이런 거야. y는 x분의 1. y는 x 플러스 1분의 1. 분모가 얘가 좀 더 크지. 그 말은 값은 항상 얘가 뭐해? 작지. 근데 둘 다 어디로 가? x가 먼저 가면. 이때 요 a는 그냥 a일 수도 있고 무한대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무한대일 수도 있고 그냥 대표적으로 a만 쓴 거지 모든 상황에 다 통용이 돼요. 그러니까 무한대로 간다고 치자. x가 무한대로 가면 둘 다 어디로 가? 0으로 가겠지. x가 어디로? 무한대로 가자고. x가 뭔데? 둘 다 0으로 가지. 근데 얘가 큰 거 맞지? 그러니까 함수는 커도 극한값은 같을 수도 있다. 왜? 극한값은 뭐니까? 목적지니까.
내가 너보다 성적이 항상 좋아도 우리 둘 다 서울대 목표를 할 수 있잖아. 목적지니까. 아니야. x가 마이너스 1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어디로 가든 상관이 없어요. 지금 이거는 대표적으로 a를 썼을 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다 성립해요. 너의 궁금증 옆에 써놨어요. 뭐야? 다른 질문이야? x가 무한대로 갈 때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무한대로 갈 때. 그러니까 언제나라고 하는 말이 요 함수에 대해서 언제나가 아니라 요 표현상에서 무한대로 가든 뭘로 가든 이거면 이거다라는 거지. 요 예시에선 당연히 x가 무한대로 갈 때만 성립을 하죠. 자, 일단 요거 하나 오케이. 같을 수 있다는 거 오케이. 그럼 이게 1번이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F하고 G 사이에 H라는 제3자가 있고 그 다음 알파랑 베타가 같으면이야. 상상해보세요. FHG 순으로 함수가 크대. 근데 뭐 예를 들어 무한대로 갈 때를 생각을 해보자. F의 목적지랑 G의 목적지가 같대. 그럼 어떻게 될까? H도 알파로 수렴을 하겠지. 이게 느낌이 안 온다고? 이거 너무 쉬운 건데. FHG 이렇게 순위 있어. 근데 F의 목적지가 알파야. G의 목적지는 베타인데 둘의 목적지가 똑같대. 근데 H는 반드시 F랑 G 사이에 낑겨 있어야 되니까 뭐 처음에야 뭐 지랄지랄 하다가 뭐야 너네 둘 다 서울대 가고 싶니? 그럼 나도 서울대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지. 똑같은 걸로 수렴하겠죠. 자, 이거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자, F, G 이렇게 위아래 있어. 근데 얘가 점점 H로 알파라는 또는 베타라는 똑같은 수렴값을 간대. 가운데 있는 H가 짜부가 되고 있어. 해가지고 얘는 뭐야 이거? 쥐어짜다. 스키즈 정리라고 대학교 이후에는 하고 또는 편의상 무슨 위치 정리라고도 부르냐면 샌드위치 정리라고도 합니다. 뭐 대체로 고등학교에서는 샌드위치 정리라고 많이 하고 이 스퀴즈 정리라고 하는 건 대학교 1학년 대에서 뭐 대학 수학 배우면 그때 스퀴즈 정리라고 해. 그래서 나도 고등학교 때까지 맨날 샌드위치 정리라고 부르다가 대학교 딱 이런 들어가니까 스퀴즈 정리 돼 있길래 뭐지? 했는데 뭐 직관적으로는 더 맞는 말인 것 같아. 쥐어짜는 정리래요. 됐나요? 그러니까 얘는요 그냥 되게 직관적으로 단순한 함수이기 때문에 단순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문제도 그렇게 어렵게 출제가 안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거임. fx는 x제곱 플러스의 1분의 2x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gx는 x제곱 플러스의 1분의 2x의 제곱 플러스의 1입니다. 그런데 f보다 h보다 g가 커요. 질문, 리미트 h는 어디로 갈까요? 뭐 이런 게 문제예요. 얘 어디로 감? x가 무한대로 갑시다. 얘 어디로 감? 2. 얘도 어디로 감? 2. 얘도 2도 가고 2로 가면 나도 어디로 가야 돼? 2. 뭐 이 정도 따위가 문제긴 합니다. 그래서 요 유형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것이다. 됐음?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 배웠던 게 극한값이 뭔지, 좌극한, 우극한, 합성함수의 극한, 그 다음에 극한의 계산을 위해선 각각이 수렴해야 된다. 거기까지 공부해서 부정형. 부정형 네 가지가 뭐죠? 0분의 0꼴, 무한분의 무한꼴, 무한 빼기 무한, 영복하면 무한대. 근데 그 자리에 쓸데없는 게 있어서 0 곱하기 무한대 쓸데없어요. 어차피 뭐 약분하고 하다 보면 딴 걸로 바뀌어. 그 다음 무한분의 무한 굉장히 쉬웠어. 그 다음 무한 빼기 무한 어차피 루트 나온다 그랬어. 뭐 하면 돼? 유리화하면 돼. 또는 아까 이해했으면 야매를 써도 돼. 그래서 결국 제일 중요한 건 뭐분의 뭐꼴이냐면 0분의 0꼴이 제일 중요해. 방금 쭉 수업했던 게 이 후반부가 다 0분의 0꼴에 대한 얘기였단 말이야. 그게 제일 중요하고 왜 또 중요하냐면 다다음 단원 3단원에 미분계수라는 걸 할 때 또 0분의 0꼴이 등장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렇게 부정형 4개를 배웠고, 다항함수의 추론 해가지고 칠판에 쫙 한번 수업했고, 마지막에 샌드위치 정리라는 개꿀다리 하나 빨았습니다. 오케이? 자, 요렇게가 함수의 극한이었습니다.